네, 안녕하세요. 송국권 변호사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사실관계를 여쭤볼게요. 네. 네, 그러면 시작하시기 전에 채용 확정자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들으신 게 있었나요? 그 채용 확정자가 뭐다 이렇게 들은 네, 거는 없고, 네, 이제 채용이 확정됐으니까, 네, 이제 그 15일 정도 교육 받으면서, 네. 이제 교육 잘 받으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다,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다음에 그러면 그 교육비나 그 급여에 대해서도 뭐라고 설명 받으신 바가 있으셨나요? 얼마인지 액수에 대해서? 아니요, 돈은 그냥 정확하게 말은 안 해주고, 예, 이제 그냥 이제 통상 임금 네. 이렇게 쳐서 주겠다 음. 이렇게만 말을 해주고 정확히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해줬어요. 음, 그러면 이 지금 교육 겸 일을 시작하실 당시에 계약서도 작성을 안 하셨었나요? 네. 그다음에 정한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의미가 정확히 뭐라고 설명을 하던가요? 그러니까 그게 제가 주말이 하루 껴 있었는데, 네,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하고 일요일이 하루 껴 있어서 네, 15일이었는데, 예, 이제 그 일요일에는 출근을 안 해도 자기네가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맨 처음에 저 그냥 교육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, 네. 이제 회사에서는 그 하루 그 다음 날 월요일까지 출근을 안 했으니까 15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네, 일단 제가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. 네. 일단 민사 절차를 이제 고민 중이신 거고 아직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신 건 아니시죠? 네, 네.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. 네.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네. 먼저 노동청을 통한 절차를 먼저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, 네네. 네. 왜 그러냐면 그 근로를 지금 제공을 했음에도, 그러니까 저쪽에서 얘기하는 건 교육의 의미지만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정해서 그 교육을,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받고 그 받은 교육을 토대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교육비를 포함한 그 임금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요. 저쪽에서 임금을 지금 지급하지 않은 거니까 임금 체불에 네. 해당하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면 아, 노동청에다가 이제 신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네. 또 하나 여기서 지금 저쪽에서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저쪽에서는 교육이라고만 얘기를 하지만 그 자체가 실질적인 교육, 업무 시작을 위한 교육이었고 그 자체가 근로관계 시작이라고 한다면 계약서 작성 의무도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도 저쪽에서 이제 그 법률을 위반한 사항으로 볼 수 있거든요. 어,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처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그 의뢰인께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변호사를 네. 선임하고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고 이런 복잡한 절차를 본인께서 직접 하셔야 하는데 일단은 그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실제로 이 분쟁 사항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준해서 조사할 권한이 있고 조사 절차가 진행이 되거든요. 그러면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하셔서 그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분쟁 해결 절차가 우선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고 이 근로감독관에 의한 이 후속 절차가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의뢰인께서 지금 그 채용 확정으로 통보를 받고 그로 인해 그 교육기간을 수료한 이후에 근로자로서 일할 게 전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어떤 그 사유를 이유로 더 이상 계약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 것 자체에 대해서 일단 지나간 15일분에 대해서도 그 임금 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향후에 이 지금 의뢰인과 근로계약이 만약에 체결된 걸로 본다면 이 지금 근로계약의 종결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좀 다퉈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어,
네.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모든 근로자한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의무하고 있고,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최저임금법 5조 2항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 기간을 체결을 하고요. 수습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한 경우에는 그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%는 지급하도록 의무하고 있거든요. 근데 여기에서도 뭐 PC방이나 미용실, 뭐 편의점 주유소처럼 이렇게 그 단순 노무직 같은 경우는 이런 수습 기간을 설정하는 것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질문자께서 이 뭐 15일 혹은 14일 기간 동안에 해당 가구업체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업무를 위한 교육이었고요. 그를 위해서 출퇴근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이미 형성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에 따라서 이 지금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해당 업체의 사정은 지금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로 보여지니까 질문자께서 노동청에다가 이 사유를 정리하셔서 근로감독관을 통해 분쟁 해결 절차를 먼저 진행을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신속하고 확실하게 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. 그러면은 제가 일을 한 지 한 달도 안 되고 딱 15일, 14일 이렇게 일했는데 그래도 이런 거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? 그럼요. 뭐 근로기간이 얼마 이상 해야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약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요. 그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그 출퇴근 시간에 통제를 받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에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, 제가 지금 일단 본 바로는 근로감독관에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에는 해당하는 걸로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진행을 실제로 해봐야겠지만 어쨌건 지금 의뢰인께서 겪은 부당한 대우 자체는 근로감독관을 통해 지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됐다는 문자하고 교육 자료 요거밖에 없는데 이걸로도 이런 거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? 그럼요. 예. 그 해당 업체에다가 실제로 그 기간 동안 그 교육받으러 교육 장소에 가서 교육을 받으셨잖아요. 네. 뭐 교육을 받으면서 뭐 받으신 자료가 있다면 그런 것도 좋고, 그리고 그 업체에서 문자로 뭐 합격되었습니다, 언제부터 뭐 하십시오라고 받으신 문자가 있으셔도 좋고요. 뭐 아니면 담당자와 통화하신 통화 녹음이라든지 통화 녹음도 없다면 뭐 통화 목록도 좋고요. 그러면 어쨌건 통화 목록 같은 거에 그러니까 뭐 모든 분들이 녹음까지 해두시는 건 아니라서 그런 네. 상황은 아니라 적어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분 동안 누구와 통화를 했는데 그 전화 통화의 번호가 상대방 업체 번호라고 하면 그 사실에 대해서도 근로감독관에게 사진을 캡처해서 제출하는 것도 일종의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변호사님, 요즘 취업이 정말 어렵잖아요. 네. 그래서 다들 취준생 여러분들도 고생이 정말 많으신데 이렇게 또 취업은 잘 되셨는데 이런 식으로 또 임금 같은 거 제대로 받지 못하고 권리를 행사하시지 못하시는 경우도 발생하실 것 같아요. 이럴 때 좀 꼭 알아두면 좋을 법률 상식들 좀 정리해 주시죠. 네. 일단은 취업이 어려운 상태라 이런 다양한 형태의 명목으로 프리랜서 계약이나 어떤 뭐 많은 형태의 계약들이 이루어지기는 하거든요. 근데 그 경우에 약자인 근로자들은 뭐 적극적으로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구제 요청을 하고 구제 절차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단기간 혹은 내가 저 사람하고 저렇게 약속을 했는데 나는 보호 못 받는 게 아닐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. 적극적으로 본인이 피해받은 사실을 노동청에다가 진정하셔서 구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열정 페이 뭐 이런 말이 저는 너무 슬프더라고요. 그게 어떻게 열정 페이예요. 열정 착취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. 이런 부분 좀 손해 보시거나 피해 보시는 일 없도록 좀 똑똑하게 법적 상담 받으시면서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.